기독교대 한 성결교회가 성결교회 100대 교회 담임 목회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참석한 목회자들은 교회의 질적 성장을 추구해 새로운 교단 부흥의 계기를 만들겠다는 결의를 다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공립학교에서 시행 예정인 보건교육 내용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친동성애 교육이 정규 교과 과정에 포함돼 있어 학부모들은 항의 서한을 교육당국에 보내는 등 저항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페루에서 의료와 신학교 사역으로 현지인들을 섬기고 있는 김명수 선교사. 오랜 시간 헌신적인 사역으로 현지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이어져 아름다운 동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남선교회 전국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었습니다. 신임 회장으로 광주 광림교회 박천환 장로가 추대됐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단 소속 전국 69개 진호회 연합회 소속 700여 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예장통합 남선교회 전국연합회 제78회 정기총회.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를 주제로 열린 개회앱에서 말씀을 전한 리명석 총회장은 교회의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부족한 자를 통해 크고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새로운 회기를 이끌어갈 신임 회장으로는 광주 광림교회 박찬환 장로가, 수석 부총회장에는 도원동교회 최상원 장로가 각각 추대 선출됐습니다. 갈등과 분쟁이 많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의 우리 남성교 70만 회원들이 좀 더 분발하기를 바라면서 예미야 시대의 그 참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고 또 이사야의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을 남성교를 통해서 한번 이루고 싶은 그런 마음을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날 발표된 결의문을 통해 총대들은 한국교회와 남북 간 연합에 힘쓰고 어려움에 빠진 경제와 복잡해져가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또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고 이를 단호히 배격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장로교 교단의 소속 지교회 교인들의 절차에 의한 최종 결정에 대해 해당 노회나 총회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목사와 장로들 구성원으로 지난달 출범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는 명성교회의 후임 담임목사 청빙과 관련해 제1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정체성을 표방해 500여 명의 발기인을 세워 출범한 예장통합 정체성과 교회 수호연대. 지난 18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개최된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예정현 최경구 대표회장은 지교회와 노회, 총회로 이어지는 장로교회 모든 조직은 지교회를 섬기고 돕기 위한 조직이라며 개교회에 대한 과도한 관여는 금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교회 목사는요, 개교의 자유권이 있어요. 교인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직원 선택의 자유권이 있습니다. 양심의 자유가 있습니다. 왜 가냐합니까? 큰 법인에 의해서 맞으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어 최 대표회장은 이른바 대물림 방지법이라 불리는 교단헌법 제28조 6항의 3호는 부결돼 법적 효력이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망은 3분의 2가 안 돼서 법이 통과 못 됐습니다. 그 사망이 뭐라고요? 은퇴한 목사, 은퇴한 장로에게 적용시키는 거. 99회기 때 가결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총회에서 그리 결의했다고요. 사망을 우리 총대들이 결의를 안 해줬다고요. 법시회장이 실패를 했어. 또한 예장통합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 김현은 목사는 장로교의 효신은 언더우드 선교사라며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교회가 명성교회라고 밝혔습니다. 개혁된 장로교가 우리는 언더우드가 가지고 왔어요. 이 언더우드의 정체성이 교회고 학교고 병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 병원, 교회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이행하고 나간 교회가 어느 교회? 명성교회예요. 한편 예정현 측은 오는 3월 25일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대강당에서 2차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C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이어서 그 밖의 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ROTC 기독장교연합회가 제147차 조찬 예배를 드리고 신임 임원을 선임했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성산교회 전용만 원로 목사는 주님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에바브로디도 같은 일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임원들과 협력해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자고 설교했습니다. 이날 ROTC 기독장교연합회 제8대 신임 회장으로 장세영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장 신임 회장은 어려운 시기 국가를 위해 기도하는 연합회가 되기 원한다며 예배 중심의 공동체로 더욱 나아가자고 말했습니다. 이날 예배에는 전국에서 모인 회원 100여 명이 참석했으며 진철훈 중앙회장, 배영보 KVMCF 부회장이 축하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ROTC 기독장교연합회 제8대 회장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2019년 한 해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 공동체가 ROTC 후배들에게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을 행동으로 섬기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한국 선교자의 소리가 19세기 중국 선교사 존 로스의 만주 선교 방법론을 한국어로 번역해 한국교회 선교단체와 선교사들을 위한 중국 선교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폴리 현숙 대표는 현재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를 자신의 입맛대로 길들이기 위해 안간힘을 쓸 뿐 아니라 시진핑의 중국의 꿈에 융화되게 하려고 움직이고 있다며 이제는 존 로스가 말해왔던 자발적 의미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선교자의 소리는 이번 번역본 출간을 통해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중국 선교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하길 바란다며 한국인 중국 선교사들이 계속 추방되는 지금 시대일수록 더욱 강하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한민국 경찰타임즈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 시상식이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은 한 해 동안 대한민국 중흥에 현저한 공을 세우고 대한민국을 빛낸 인물을 선정해 시상합니다. 올해 대한민국 대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는 정치인과 기업, 교계, 예능 등 총 29개 부문을 시상했으며 교계에서는 한국교회연합 권태진 대표회장과 호프 월드미션 김원임 목사 등이 수상했습니다. 한국기독교 목회자협의회가 신년 예배를 드리고 3.1운동 100주년을 맞은 한국교회가 나아갈 길을 모색했습니다. 이성구 대표회장은 과거 믿음의 선조들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목회자를 주님 섬기듯 섬겼고 이 땅의 역사를 책임지기 위해 가냘픈 목숨을 던졌다며 과거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 모습을 돌아보고 재정립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설교했습니다. 이어 열린 대화마당에서는 전 숙명여자대학교 교수 이만열 박사가 3.1운동의 역사적, 민족사적 의미 등에 대해 발제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성희 회장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김용도 명예회장 등이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지난주 케냐 나이로비에서 있었던 테러 공격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있었는데요. 관련 소식 케냐 강인종 선교사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님, 수도 한가운데서 일어난 테러, 왜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두지시라는 호텔에 소말리아 무장 이슬람 세력인 알샤바브 테러 집단에 의해서 테러가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 테러로 인해서 17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호텔과 상업지구로 외국 VIP 정상들이 머무는 지역이며 또 일반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지역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역의 한국인 기업인 LG전자와 일반 한인 사업가들의 사무실들이 있어서 한국인들이 약 15명 정도 상주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이번 테러 사건에서는 한 사람도 아무런 해함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테러의 배후라고 자처하는 알샤바브는 어떤 단체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알샤바브는 알카이다 이슬람 무장 세력과 연계되어 있는 테러 단체입니다. 소말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동부아프리카에서 테러를 자행하는 이슬람 무장 세력 단체입니다. 5년 전에 2013년에도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에 있는 웨스트게이트라는 쇼핑몰을 테러해서 67명의 사망자를 낸 적이 있으며 또 2015년에는 케냐의 북동쪽 가리사라는 지역에 있는 크리스찬 대학을 습격해서 148명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살해한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 단체입니다. 네, 케냐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이는데 실제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이러한 극단적인 이슬람 무장 테러 단체인 알샤바브를 소탕하기 위해서 2011년 케냐의 주도로 아프리카 연합 군대를 구성하여 소말리아로 파견을 했습니다. 이를 이유로 알샤바브 테러 집단이 계속해서 케냐 여러 곳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반적인 외국인들은 물론이고 선교사들까지도 치안의 불안으로 인해 사역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근본 나이로비 테러 사건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들이 마음과 육적으로 치유가 되어지며 속한 치안 안정이 올 수 있도록 한국 교회의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테러 근절을 위한 대책도 강구되겠고 무엇보다 치안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3.1운동) 100주년을 앞두고 오늘부터 매일 이 시간에는 3.1운동과 관련된 이슈들에 대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3.1운동 100주년 그 역사 속으로 오늘은 유관순 연구소 박종선 소장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유관순 연구소라는 것을 이 방송을 통해 처음 아시는 분들이 참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언제 시작됐는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는 유관순 열사의 생애와 사상 그리고 3.1운동의 고귀한 정신을 연구하여 널리 보급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애국 애족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리고 민족적 자부심과 정체성을 확고히 해서 국가의 발전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자 2000년 10월 12일 저희 백석대학교에 창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벌써 19년이 넘었는데요. 그동안 그 유관순 연구소에서 어떤 사역들이 진행되었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그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유관순 열사는 애국, 애족, 그리고 희생과 봉사의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우리 민족이 낳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네. 또한 민족적 주체성과 자주 독립의 정신을 구현한 인물이기도 하고요. 이러한 유관순 열사는 무저항 그리고 비폭력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이룬 인물입니다. 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아시아의 평화는 세계 평화를 가져오게 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따라서 저희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유관순 열사의 정신을 계승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뜻깊은 역사적 해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유관순 연구소는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올 한 해 많은 행사 기획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행사들이 열립니까? 네, 저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금년 4월 1일과 4월 2일 양일간에 걸쳐서 유관순 열사의 아우네 장터에서 만세 운동을 한 것을 기리기 위해서 국제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 국제학술 세미나는 유관순 열사의 많은 정신적으로 영향을 끼친 그 프랑스 잔다르크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네. 그 잔다르크 연구소의 부소장인 그 부지 교수님을 모시고 잔다르크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어떤 공통점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연구하기도 하고 네. 또 일본의 나이토 교수님을 모시고 일본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유관순 열사라든지 아니면은 그 유관순 열사에 대한 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정립해보는 그러한 국제학술 세미나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국 독립운동사에서 유관순 열사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프랑스의 잔다르크처럼 세계사 속에서 한번 조명해보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유관순 열사의 3.1 만세운동을 작게 보면 단지 3.1
만세 시위운동에 그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눈을 조금 더 크게 뜨고 보면 낡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세계의 선구적 인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낡은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 나라의 그 어떤 제국주의라든지 또는 침략주의 그리고 평화적인 의사 표현에 대한 일본인에 대한 그 야만적인 폭력 행위 이러한 것들을 낡은 세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새로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3.1운동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면 유관순 열사는 좁게 보면 그 만세 시위 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좀 더 넓게 보면 그 행동 양식은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계에 대한 그러한 정신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네.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라를 구한 에스더처럼 별같이 빛나는 인물이 유관순 열사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그 유관순 열사를 조명해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자료가 발굴되었고 또 앞으로 어떤 자료가 더 발굴되어 있을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 해방 이후 많은 글과 책이 나왔습니다. 한 50 내지 60여 종의 책이 나왔습니다만은 그 해방 이후에 나온 책들 중에는 정작 제대로 실증적으로 조사해서 나온 책이었다라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 그 유관순 연구소가 2000년도에 창립되고 네. 2004년도 이후부터 저희 유관순 연구소를 통해서 제대로 된 그 조사를 통해서 유관순 연구소와 관련된 그 많은 연구 또는 책자들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발굴되어야 할 자료로는 유관순 열사가 자란 그 지렁이의 역사, 네. 그리고 감리교의 전파 관계라든지 또는 유관순 열사의 병천과 공주에서의 수학의 문제, 더 나아가서 유관순 열사의 스승 앨리스 샤프와의 관계, 그리고 유관순 열사의 이태원 묘의 그 훼손, 그리고 망우리 공동묘지의 이전 문제라든지 네. 이런 것과 관련돼서 앞으로 좀 더 연구하고 조사하고 발굴되어야 될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할 일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네. 그 자료의 관련 수집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자료 수집은 저희 유관순 연구소가 주축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천안에 향토 사학자로 계시는 임영순 선생님께서도 끈질기게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 그나마 저희 유관순 연구소가 있어서 조직적인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관심을 가지신 분은 상당히 많이 계셨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어떠한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연구를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유관순 열사에 대한 진전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지 않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백석대학교 유관순 연구소가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이와 같이 발굴하고 연구하고 조사하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를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한번 재조명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고 또 그분이 독립운동의 기독교 사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한 5살인가 6살 때부터 교회에 나갔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의 생가하고 담장 하나로 매봉교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매봉교회에 나가고 당시 그 샤프 여사 선교사로서 예, 우리 한국에 와서 선교사 활동을 하시면서 그때 유관순 열사를 만났습니다. 네. 그래서 신앙심이 아주 좋은 유관순 열사를 사프 선교사께서 발굴해서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도 해주었고요. 예. 예, 이화학당에서 공부할 때는 매일 아침마다 아침 기도를 합니다. 네. 예, 그때마다 또 유관순 열사는 대표 기도를 또 맡아서 하기도 했고 결국 유관순 열사는 그 희생과 봉사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집안도 물론 기독교 집안이었습니다만은 그러한 종교적인 영향으로 3.1운동회까지 가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거나 또 꼭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새롭게 저희 유관순 연구소를 통해서 잘못된 부분은 많이 잡혀지기도 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유관순 열사의 1심 공주 재판소 형량이 7년이다, 5년이다, 3년이다 이렇게 자료마다 좀 다른 부분들이 네. 있습니다. 이런 건 역시 그 형사 사건부라는 기록을 찾아내면서 1심에서 유관순 열사의 형량이 5년이다라는 것이 밝혀지기도 했고요. 예. 일부 사회 일각에서는 유관순이 만들어진 영웅이다 아니면 너무 과장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러나 경성복심법원 그 판결문에서 보면 유관순 열사와 함께 만세 시위에 참여했던 분들에 대해서 보면 그때 당시 최고 형량은 3년입니다. 네.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은 손병희 등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도 형량이 3년이었습니다. 예. 그러면 비춰볼 때 민족대표들과 비춰볼 때 만세 시위를 한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 3년형이 경성복심에서 그 선고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 그만큼 유관순 열사의 그 역할과 비중이 상당히 크게 일본에서도 인정을 해 주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올 한 해 국제학술대회도 계획하고 계시고 또 많은 일들을 진행하실 텐데 앞으로 유관순 연구소에 비전이 있다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저희 유관순 연구소에서는 그 해마다 유관순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유관순 학교는 주로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민족적 정체성이라든지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부심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그 초등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유관순 연구소에서 그 잘하는 초등학생들, 더 나아가서 중학생,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까지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이러한 그 유관순 학교를 좀 더 확장을 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러한 연구소가 되고 싶습니다. 네. 올해 특별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유관순 연구소를 통해서 그 유관순 열사의 나라 사라는 마음이 계속 이어지길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탁상공론으로 법부터 만들어 시행해서 오히려 보호하고자 했던 당사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는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나 시간강사법 같은 게 바로 그런 건데요. 정책 시행의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적 파장에 대한 예측 능력과 대응, 지금은 이게 가장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